영화공간 주안은 인천의 유일한 예술영화관으로 독특하고 재미있는 국내외 최신 예술영화, 한국의 독립영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까지 남구 주민 모두가 다양한 영상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영화관입니다. 굿 무비, 굿 초이스. 영화공간 주안입니다. 지금부터 워킹맘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많아 보이네요. 갑작스런 야근에 정민이 엄마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늦은 귀갓길은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여성 친화 도시를 위해 남구에서는 서포터즈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구 곳곳을 돌아보며 여성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점검하고 편리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하고 있으며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를 위한 남구의 약속.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여성 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사회 경제 활동을 여성이 안심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한 도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용현남 초등학교의 아름다운 UCC 동아리 용아씨입니다. 저희 학교는 다목적시를 배경으로 사물들을 의인화하여 애니메이션 느낌의 재미있는 영상으로 꾸며보았습니다. 교실을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와 학교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용현남 초등학교.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사실 다목적실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학교 친구들이 살고 있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이 친구들 언젠가부터 아주 심심해하고 있어요. 뭐야? 오늘도 이런 거야? 아우, 재미없어. 아, 뭐야? 이런 거야? 에이, 재미없어. 따라하지 마라.
화내지 마. 이렇게 따라하지 않으면 나 완전히 고장나버리고 말 거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교실로 갈 걸. 하루 종일 재미없는 수업에 시달리는 거 싫어서 여기로 왔는데 여긴 아이들 구경하기도 힘들잖아. 맞아. 이게 무슨 다목적실이야. 이름값도 못해요. 맨날 교실에 앉아 공부만 하니 요새 시험 때라 더한 것 같아. 체육, 음악 수업하러 오지도 않잖아. 맞아요. 전엔 음악 시간에라도 아이들과 신나게 놀았는데 요샌 그 시간조차 거의 없으니 정말 안쓰러워요. 에곰, 어째? 그래도 매번 뭔가 교육개혁 정책이 바뀌어 시도되고 있잖아요. 실패할 때가 많지만 언젠간 그 노력들이 아이들을 웃게 할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으이그, 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빚더미에 앉은 지자체가 어디 한둘이야? 괜히 때 되면 배주기식으로 이것저것 해보다 흐지부지. 정신만 없어. 어? 그런데 이곳에 누가 찾아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들 방과후나 학원에 갔을 시간인데 표정을 보니 다목적실에서 누구랑 놀러 온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어딘지 외로워 보이는데요. 자주 오네. 점점 표정이 안 좋아 보여. 그러게 학교 생활이 영 재미없나 봐. 저 아이가 장구 치는 거라도 배웠다면 시원하게 한번 두들기고 스트레스라도 풀었을 텐데. 뭔가 바뀌긴 해야 돼.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건지. 대부분의 정책들이 일회성에 멈추고 말잖아. 아, 의자 말 들으니까 생각났다. 교육 혁신지구라고 들어봤어? 우리 학교가 거기에 포함됐다는데? 몰라. 금시가 초문일세. 그건 또 뭐 하는 거래? 말 그대로 그동안의 교육을 혁신한다는 뜻 아닐까? 듣기로는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바꿔간다는 것 같아. 기존의 소극적이고 닫혀있던 교육을 적극적이고 열린 교육으로 말이야. 좋아, 좋아. 뭔지 모르겠지만 이곳이 와글와글거리고 쩌렁쩌렁 울릴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어허, 그동안 교육 개혁이니 교육 혁신이니 말만 많았지 달라진 게 있었남? 다 그때뿐인 거야. 그래도 전 뭔가 한다고 하니 괜히 마음이 설레고 그러네요. 며칠 뒤 다목적실. 시끌벅적. 무슨 일일까요? 얼마 뒤에 있을 학예회 연습이라네요. 우와, 아이들이 정말 열심인데요? 교실 수업 대화는 참여하는 모습이 사뭇 다르죠? 표정 좀 보세요. 정말 즐거워 보이네요. 일반 수업과 이런 수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아이들이 재미있어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재밌어? 이거 하면서 스트레스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맞다. 남구청에서 교육지원 사업으로 여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더니 이 사물놀이가 그건가 봐요. 그럼 현장 선생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요? 남구교육 혁신지구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지금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이 활동이 더 오래 지속돼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과정 중심을 이렇게 좀 과정 중심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다들 진지하네요. 근데 저 친구는 다목적실에서 본 그 친구네요. 하고 나면 좀 외로운 거라 즐거운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러니까. 그랬구나. 맞아요. 이런 지원 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서 우리 친구들의 다양한 활동, 밝은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 아이들과 이렇게 뛰고 노래 부르고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며칠 뒤에 독서 퀴즈 대회도 있대. 정말? 이야, 자 그럼 빨리 준비하자고. 가자. 행복하는 지성 주 안초등학교장 액션. 저는 초등학생 아이를 둔 40이 다 되어가는 엄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는 저도 초등학생 아니 국민학생이었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과연 교실의 풍경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뭐 겉보기에는 별로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예상해 본다면 교실 붕괴니 학교폭력이니 이런 말에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또 혹시 저도 세태에 휩쓸려 캥거루맘이나 헬리콥터맘 같이 극성 엄마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생기고요. 저도 저를 못 믿겠는 거죠. 그렇게 반성으로 시작된 우리의 첫걸음은 선생님, 학부모, 아이들의 바램을 묻는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잘 뛰어놀고 행복한 학교가 되려면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서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철봉이나 미끄럼틀 이런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고 그냥 과학을 접하면서 체험도 하고 느끼고 또 상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틀에 박힌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이 교육하는 것 같으니까 밖으로 자연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과 의견도 나누고 또 교장 선생님과 가끔은 토론도 하고 또 학부모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학교와 교실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을 주도하는 새로운 학습법들이나 여러 학교의 사례들이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인천의 움직임. 교실 모두 행복한 배움터가 되는 곳, 인천에서는 행복배움학교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교실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실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은 어떤 학교, 어떤 교실을 원할까요? 한 시간이 우리 학교 끝날 때까지였으면 좋겠어요. 자연에서 자연의 냄새를 맡으면서 집중이 더 잘 되는 왕따 없는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을 더 많이 가고 학교에서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밝고 좀 부드럽고 끝나고 놀 수 있을 만큼 큰 놀이터.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학교는 재밌고 즐거운 놀이터군요. 수업도 놀이처럼, 놀이도 수업처럼 재밌고 유익하다면 좋겠네요. 가르침이라는 꿈을 안고 교실을 지키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교실에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바라는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만큼은 차별 없이 행복하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행복한 학교, 교사가 행복한 학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꿈꿉니다. 학교 폭력 걱정 없이 학생들이 웃으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믿어주는 학교입니다. 교육청도 학교를 믿어주고 학부모님들도 선생님을 믿어주고 아이들이 학습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즐겁게 놀이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각기 바라는 것은 달라도 바라보는 곳은 모두 한 방향이네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학교로 말이죠. 나와요. 그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나오죠, 나와. 에? 10월
비가 내린 영경산이 시끌시끌합니다. 가족 모두 함께하는 주안초등학교 펀펀 행사가 있는 날이거든요. 가족들이 모여 산행과 게임을 즐기는 펀펀 행사는 해마다 주안초에서 열리는 행복 배움 학교의 일환입니다. 모두 이렇게 뭉치니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듣고 조율해서 우리의 교실과 학교가 부모들은 안심하고 선생님은 열정을 다하며 아이들은 행복하게 배우고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안 영상 미디어 센터는 마을 방송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동아리 모임과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아이디어를 나누세요. 후반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 공간에서는 영상 편집과 그래픽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작을 위한 방송 장비가 필요하다면 센터의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세요. 팟캐스트 제작을 위한 녹음실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TV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JMC 스튜디오. 이곳에서는 인터넷 생방송, 녹화 중계가 가능합니다. 마을 방송의 모든 것, 주안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만나보세요. 영종도의 인천공항이 들어서면서 부쩍 가까워진 섬 무의도와 실미도. 그 섬들이 지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684 부대 북파 공작원이 실제 양성된 실미도에서 현대사 비극의 스토리가 담긴 영화 실미도가 촬영됐죠. 영화 속 사건의 실제 장소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이 외에도 드라마 천국의 계단, 칼잡이 오수정, 꽃보다 남자 등의 세트장도 실미도의 모도인 무의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펼쳐진 기묘한 갯바위들과 모세의 길. 슬픈 역사의 현장 실미도로 함께 떠나볼까요?
잠진도에서 무의도 간 연도교 공사가 한창인데요. 올 12월에 완공되면 차량으로도 쉽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 멀리 해녀들이 물질하다 쉬었다에서 붙여진 해녀섬도 보입니다. 배를 따라오는 갈매기들의 비상이 멋진 풍광을 선사하네요. 드디어 무의도에 도착. 어떤 점이 좋으세요? 그리고 공기도 좋고, 뭐 해산물 같은 것도 또 풍부하고 그래서는. 해산물이 여기 잡히는 게 주로 뭐가 잡히나요? 그거는 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네. 지금 여기 내가 도움 받을 사람 지금 가재 잡으러 나갔다 하고. 가재? 예. 가재 잡으러 나갔다는데, 한 2시간 있으면 들어갈 테니까 그때 얼굴 보고 소주 한잔 합시다. 그러고. 시멘트 콘크리트 속에서도 생명은 자라나 예쁜 꽃을 피웠네요. 민들레의 강인함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대자연의 모든 만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는 것 같네요. 욕망에 눈 멀고 귀 먹지 않으면 말이죠. 이 녀석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네요. 많이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짧게 맨 목줄이 가는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거라. 실미도 가는 길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가지치기 하시는 아주머니의 권유로 예쁜 펜션도 구경하고, 펜션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아주머니, 자랑하실만 합니다. 실미고개가 보이는데요. 이 실미고개를 넘어 684 공작원들이 탈출했던 지난 1971년 8월 23일. 그들의 고립감, 고통, 긴박감이 발자국마다 녹아있는 길. 이 길을 여유롭게 걷고 있는 내 발이, 나의 마음이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흔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죠. 우리가 감사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무의도 큰물이 선착장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 가니 실미 유원지가 보이는데, 실미 유원지 입구를 지나 조금 걷다 보니 아담한 해송으로 둘러쳐진 실미 해수욕장이 나타나네요. 이름만 들어서는 실미도에 있는 해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미 해수욕장은 실미도가 아닌 무의도에 있는데요. 실미도는 바로 이 실미 해수욕장과 연결됩니다. 실미도는 무의도에 있는 실미 해수욕장까지 포함시켜 실미 해수욕장 일대를 실미도 혹은 실미 유원지라 부릅니다.
아담한 해송으로 둘러쳐진 실미 해수욕장. 실미 해수욕장의 하얀 모래 사장과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이 굉장히 넓은데요. 드넓은 해변 뒤쪽에는 푸른 해송숲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텐트를 치거나 돗자리를 깔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거리도 그렇고. 무의도와 실미도가 연결되는 시간은 하루 2차례로 물때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간조 시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다가 열려있는 시간은 3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돌아올 땐 바닷길이 없어지기 전에 서둘러 나와야 하죠. 글쎄 이제 그때 우리가 우리 살던 동네까지 와서 이렇게 잡복했거든요. 대방동에 사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실미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단체로 오게 돼서 실제로 와 보니까 그때 아주 외로운 섬 그런 느낌은 좀 안 들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느낌. 예. 근데 어떻든 사람이 저기 가서 그렇게 극한 훈련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가슴이 좀 아프고 또 그런 역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이라는 것은요, 진짜 기다림이에요. 좋은 경험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서 그냥 가지 볼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건 아닌 거야. 그리고 그냥 열려서 가는 거하고 기다렸다가 열리고 갔다 오는 느낌이 다르다니까. 기적이 이게 모세의 기적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각 2시 5분입니다. 모세의 기적길이 거의 다 열려가고 있는데요. 징검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까 어른들 얘기했더니 17명 숫자는 세더니 돈은 그대로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없어요. 드디어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주머니 손을 다 빼야 돼. 무조건 주머니 손 빼야 돼. 지금 현재 시각 2시 17분입니다. 드디어 물길이 열려서 징검다리로 지금 다 건너들 가고 계십니다.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쌤, 약한 척 하지 마시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동을 해서 버스 타고 강화 교육박물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많은 작품 남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돌고래 같아 밑에. 그죠? 그때 내가 뭐에 독수리 같아. 어? 독수리 같아. 독수리하고 뽀뽀를 해? 나 날개가. 위에는? 따가운 햇살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모세의 길을 걸어 실미도 왼쪽으로 3분의 2 정도 걷자 해골 표시가 된 부대 입구가 나타났는데요. 입구 모래사장엔 모래를 파다 죽은 듯 보이는 동물의 사체가 우리를 마주합니다. 마치 684 부대원들의 고통을 보는 듯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 길을요, 그냥
벙벙 뛰어넘었대. 완전 원래는 5학 기절이었는데 영화를 찍고 계십니다. 산을 가로질러 15분쯤 걷자 영화 실미도가 촬영됐고 실제 부대가 있었던 섬 반대편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저 건너편에도 뭐 있던데. 저쪽. 이 뒤로 보이는 축대가 보이시는데요. 이 축대가 옛날 실미도 대원들의 막사로 쓰였던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 이렇게 층계로 되어 있는데요. 실미도의 그 대원들의 그 애환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비인간적이고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며 오직 김일성의 목을 따기 위해 인간 병기로 길들여졌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아야 했던 684 부대원들과 기관병들의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숙연해집니다. 연병장 앞으로 보이는 바다입니다. 무의도에서 바라보이지 않는 반대편 쪽에 있기 때문에 훈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비밀리에 수행하기 용이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젊은 혈기의 대원들이 이곳에서 3년 4개월 동안 망망대해 속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상상은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가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대 본부와 막사 등 영화 세트는 아쉽게도 철거된 상태지만 작고 아담한 해변 주위에는 독특한 모양의 기암 괴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안 바윗길과 잡목숲을 따라 2시간여를 걸어 섬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험난한 바윗길을 걸으며 혹독했던 훈련을 견뎌내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이 비인간적이고도 끔찍했던 길을 걷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불나방처럼 타는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청춘들. 그 욕구를 이용한 국가 폭력 앞에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성의 욕구에 힘없이 쓰러져간 사람들. 우린 모두 유한한, 불완전한 인간들이죠. 그렇지만 매 순간 내 안에 일렁이는 욕망의 본질을 알아차리려 노력한다면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청년 시절에 그러한 역사를 직접 듣고 겪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옛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겸사겸사 실미도를 한번 전체 한 바퀴 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슬픈 역사인데 이 슬픈 역사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말 열심히 살고자 하면은 그 슬픈 역사는 벗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죠. 역사는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그 속에서 이글거리는 욕망들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모습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 우리가 해내야 할 삶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낙섬 아이들. 한가로운 주말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창문을 열고 토지 근고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던 손자 명호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곁에 다가가 울었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뭘 보고 계세요? 명호야. 옛날에 할아버지가 너만 할 때 저기 보이는 아파트 자리 있지? 저기서 수영도 하고 놀았단다. 정말요? 이야, 정말 신났겠다. 할아버지,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러자꾸나. 범수는 도라묵강을 펴 이어붙이고 그 위에 시커먼 콜타르를 바른 공설운동장 담장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전반을 끝내고 집에 가다가 책가방을 깔고 앉아 담장이 마련해준 시원한 그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중이었지요. 그때 큰 귀갓집에 사는 새침대기 숙향이가 깨끗한 흰 교복에 양쪽에 묶은 머리를 나풀대며 범수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치, 자기네 집이 부자면 부자지 저가 부자인가? 범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범수가 내려다본 운동장 한가운데서는 고학년 형과 누나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전국체전에서 보여주기 위한 매스게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창 매스게임 연습을 지켜보는데 멀리서 동네 경수형이 오는 것이 보였어요. 경수형과 만나면 항상 신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범수는 반가운 마음에 경수형에게 쟁걸음으로 다가갔어요. 범수야, 달고나 뽑기 해보지 않을래? 그 말을 들은 범수는 갑자기 시무룩해졌어요. 그러자 경수형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물었어요. 범수, 너 돈 없지? 응. 그럼 너희 집에 깡통 많이 있잖아. 그거 2개만 가져와라. 어렸을 때 범수는 분유를 먹고 컸기 때문에 집안 한켠에는 그때 모아둔 분유 깡통이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뭐하게? 팔게? 임마, 그거 팔아서 뭐하게? 잔말 말고 가져오기나 해. 내가 달고나 먹게 해줄게. 범수는 바지춤을 잡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설탕을 녹인 달콤한 달고나 생각을 하면서요. 작은 깡통을 하나씩 들고 경수와 범수는 공설운동장을 가로질러 수인선 철길을 넘어서 낙섬을 향해 뛰다시피 걸어갔어요. 경수형, 이 깡통으로 뭐 할 건데? 너 갯지렁이 알지? 그럼 망둥이 낚시도 해봤는걸? 잘됐다. 갯지렁이 잡아서 낚시하는 어른들에게 팔 거야. 경수와 범수는 끝없이 펼쳐진 염전뚝길을 따라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신나게 나아갔어요. 혼자서 외롭게 물레방아 같은 수차를 돌리는 염전 사람도 보였고, 저 멀리에는 큰 석가래를 밀고 다니는 사람들이 조그맣게 보였어요. 까마득하게 먼 염전 끝에 봉긋 튀어나와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섬이 바로 우리들의 목적지인 낙섬이었어요. 낙섬에 다다르니 다행히도 밀물이 갯골을 따라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범수는 경수형을 따라 갯지렁이를 잡아서 깡통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깡통에 알록달록한 객지렁이가 가득 찼고 기어 나오려고 꼬물대는 것이 보였어요. 좀 잔인하지만 큰 놈들은 손톱으로 반쯤 끊어놔야 기어 나오지 못했지요. 작은 갯지렁이는 갯벌색과 같아서 덜 징그럽지만 큰 놈들은 색깔도 여러 가지고 솜털 같은 발도 많이 달린 데다 손으로 끊으면 파란 물이 나와서 기분이 불쾌했어요. 갯지렁이가 보이지 않으면 바닷물기가 있는 갯벌을 손으로 조금만 파도 갯지렁이가 많았어요. 조개 잡던 아주머니들도 밀물에 밀려나면서 무트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물때를 나는지 잘 차려입은 낚시꾼들이 하나둘 나타나면서 낚시할 채비를 하는 것도 보였어요. 물때도 모르고 무턱대고 왔지만 그날은 재수가 참 좋았지요. 경수형이 낚시꾼 무리에게 다가가더니 아는 척을 했어요. 아저씨, 갯지렁이 사주세요. 오늘은 동네 동생도 같이 왔어요. 마음씨 좋아 보이는 낚시꾼 아저씨는 군말 없이 동전 2개를 주머니에서 꺼내 경수형 손에 건네더니 그 옆에 쭈뼛거리며 서 있는 범수에게 손짓하셨어요. 너도 이리 와봐라 하더니 옆에 낚시꾼을 불렀어요. 어이 박형, 애가 들고 있는 갯지렁이 사주시오. 2원이래. 목적을 달성한 우리는 기분 좋게 주머니 속의 동전을 만지작거리면서 염전 저수지까지 왔어요. 범수야, 너 수영할 줄 알지? 응, 근데 머리 받고 하는 정도밖에는 못해. 범수는 이상하게도 수영 중에 숨을 쉬려고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면 다리부터 가라앉았어요. 바보야, 내가 겁을 먹어서 그런 거야. 나 하는 대로 해봐. 범수와 경수는 벌거벗고 저수지 속에서 수영을 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경수형이 수영 자세도 가르쳐줬어요. 경수형 말대로 하니까 머리를 내밀고 수영을 해도 가라앉지 않았고 숨을 쉬면서 하니까 멀리까지 수영을 할 수 있었어요. 어른들처럼 제대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에 마음도 뿌듯해졌어요. 한참 벌거벗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어떤 낚시꾼이 운동모를 앙증맞게 쓰고 흰 교복을 입은 계집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이 숙향이인 게 틀림없었어요. 얼굴이 붉어진 범수는 재빨리 등을 돌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빌었어요. 제발 숙향이가 날 못 보았기를. 시무룩해진 범수는 기분이 가라앉아 경수형에게 집에 가자고 졸라댔어요. 경수형도 마지못해 돌아가자며 옷을 챙겼어요. 범수와 경수는 돌아가는 길에 동네 어귀에 있는 문방구 앞에서 달고나 뽑기를 했어요. 달고나의 그 달콤한 맛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지요. 덕분에 숙향이를 본 것도 까맣게 잊게 되었답니다. 다음날 학교가 다른 숙향이를 골목어귀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웬일로 이 새침대기가 범수를 보고 생글생글 웃으며 다가오는 거예요. 범수는 갑자기 어제 일이 떠올라 얼굴이 빨개졌어요. 못 봤겠지? 못 봤을 거야. 그때 숙향이가 범수를 쳐다보더니 재밌어 죽겠다는 얼굴로 말했어요.
나 어저께 너 다 봤다. 순간 하늘에는 노란 점이 마구 떠다녔어요. 할아버지, 그 숙향이란 분을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근데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성함도 숙향이잖아요. 허허허, 그래 이 녀석아, 이제 알겠니? 내 할머니가 그때는 참 예뻤단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 고왔던 모습이 눈앞에 선하구나. 바람이 차다 그만 문을 닫았구나. 글 고영준, 감수 우수현, 이희환, 그림 엄은현, 성우 김유정, 영상 라벨 엔터테인먼트, 후원 인천 남구청.